그 OMX AI를 이제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이런 해당 PPT 자료를 만든 이준혁입니다. 네, 간단한 목차로는 간단하게 OMX A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OMX AI에 대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OMX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거나 어떻게 그 폴리시를 트레이닝하고 그 폴리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Learning about OMX AI 이 부분을 메인으로 하고, 아마 저희가 이제 Setting the OMX AI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아마 드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OMX AI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I 매니플레이터로 이제 로보티즈에서 만든 이제 피지컬 AI를 겨냥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해당 로봇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단 39만 원으로 기본 SO100이나 SO101 이제 르로봇 허깅 페이스 르로봇에서 제작한 로봇보다 일단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르로봇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가능하며, 이제 다양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로봇팔 하드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OMX AI 같은 경우는 이 리더와 이제 팔로우가 구성품이 되는데,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팔로우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모터들이 이제 해당 팔로우의 모터들과 이제 텔레오키를 하여 이 모터가 움직이면 그 값이 이제 팔로우도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퍼를 잡거나 아니면 로우팔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액션을 그대로 팔로우가 움직이고, 그 액션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데이터셋에 쌓아서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OMX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이런 것도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지원되는 것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이미테이션 러닝도 가능하며, 그리고 이런 이제 로보티지에서 제공한 피지컬 AI 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게 리얼 작업을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제 피지컬 AI 관련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OMX AI 관련 이제 뭔가 실습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희 로보티즈의 이제 노션 부분에 이제 코드 부분을 올려놨으니 요거 부분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아마 대부분 이 세팅 D OMXA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아마 학부생들 분들은 이제 루로버 데이터 셋이나 폴리시 트레이닝 그리고 액티브 폴리시 부분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처음부터는 일단 좀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위쪽을 봐주시면 먼저 일단 저는 이제 로봇 학습 관련으로 그때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를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폴더 만들어서 일단 먼저 콘다 환경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제 콘다라는 게 이제 뭔가 다양한 이제 다양한 패키지들마다 이제 버전이 다 파이썬 버전이나 아니면 다운로드하는 그런 이제 넘파이나 뭔가 그런 버전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번 뭔가 환경 이제 그럴 때마다 삭제하고 다시 다운받고 삭제하고 다운받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하나의 이제 콘다 환경을 생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이썬 그 패키지에 맞는 파이썬 버전을 다운받고 이제 그런 좀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환경 생성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단축키를 해서 디액티베이트 쓰면, 네, 앞에서 지금 일단 베이스라는 것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걸로 일단 이 지금 콘다 지금 상층에 보시면 이 루로봇이라는 이제 환경을 파이썬 3.12 버전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콘다 액티베이트 루로봇 051을 하면 그 환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루로봇 051이라는 이제 환경을 활성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051이 이제 3.1.2고 일반 그 베이스가 아마 3.1인가? 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로스 투 험블을 쓰는데, 로스 투 험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버전이 제가 알기로 3.1.0이고, 그리고 지금 해당 버전 같은 게 3.12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어, 네, 그런 이제 버전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르로봇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버전 3.12를 지원을 해서 3.12를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git 클론을 해가지고 르로봇에 있는 허깅 페이스에 있는 패키지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봐주시면, 네, 요거 봐주시면 이제 르로봇 깃을 다운받는데, 아마 요걸 안 치면 패키지 이름이 그냥 르로봇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양한 패키지를 다 다운받고 실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후반에 르로봇 051을 해가지고 해당 패키지를 해당 이름으로 이제 다운받는다 해서 르로봇 05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를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패키지 폴더로 이동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뭔가 잡스러운 작업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패키지 버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잠시만요. 네, 버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봐주시면 이제 르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0.4.3, 0.5 그리고 메인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어떻게 다운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 메인을 다운받아 봤었는데, 좀 이 전 버전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0.5.0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시를 돌릴 때 레코드에서 폴리시를 불러와 가지고 돌리는데, 여기 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봐주시면 이제 롤아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시를 돌리는 뭐 그런 작업도 있는데, 근데 뭐랄까 이걸 제가 학습을 시키고 돌리는데 뭔가 좀 결과가 5.0이랑 메인이랑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셋을 썼고 배치 사이즈도 이제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좀 결과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모터가 못 움직이던가 아니면 움직이다 말던가 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요거에 대한 스테이블에서 조금 더 이런 그 개발자들이 조금 더 개발을 했지만 아직 좀 스테이블하지 않다 버전이 요 메인 버전인 것 같고, 그리고 요 5.0, 5.1은 여기 가로주변 이제 스테이블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패키지가 좀 안정화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해당 버전을 확인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5.1이 맞는지, 네, 확인을 하는 작업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아까 다시 룰로버 설치 부분으로 돌아가서 룰로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pip install 2를 해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ditable 모드라고 이제 르로보 소스 코드를 이제 수정했을 때 이제 별도 재설치 없이 이제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을 먼저 쳐주고, 그리고 이제 르로보 CLI로 이제 설치 확인을 해줍니다. 어, 해당 보면 이제 르로보 버전, 파이썬 버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놈파이 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버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쓰는 쿠다나 이제 GPU 모델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 모델 제 거 뜨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5070이 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이제 모델에 대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관련 의존성 설치인데, 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pip install dynamic cell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SO100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로보티스의 다이나믹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해당 모터를 컨트롤하려면 해당 다이나믹스의 의존성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엑셀 2.를 해가지고 다이나믹 엑셀 설치를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몰 VLA와 이제 XVLA 그리고 뭔가 ACT 모델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좀 뭔가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모델 성능이 괜찮은 모델들로 골라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스몰 VLA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어서 뭔가 좀 아실 수 있는데 이제 XVLA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종 로봇을 겨냥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라고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뭔가 몇 의존 몇 DOF 뭔가 그런 로봇을 이제 한다라는 거를 뭔가 설정을 해가면서 뭔가 기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다양한 이종 로봇으로 학습된 데이터셋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몇 DOF인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DOF에 맞게 이제 VLA가 이제 진행을 되게 만드는 뭔가 이종 로봇을 겨냥한 VL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XVLA가 그때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뭔가 스몰 VLA보다는 이제 GPU에 대한 VRAM 사용량이 좀 많기도 하고 뭔가 학습 시간도 조금 길긴 하지만 그렇게 막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능이 좀 많이 좋게 나왔었어 가지고 뭔가 학부생들께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XVLA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요 ACT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이제 이미테이션 비전 기반 이미테이션 러닝의 모델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요 해당 ACT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피지컬 AI 관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대부분 로봇 회사들에 대한 그 기본 뭔가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그런 이제 로우팔로 하는 작업에서 이런 ACT 모델을 좀 베이스라인으로 자꾸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도 일단 효과가 좋기도 했고 다양한 논문에서도 ACT 모델이 이제 디피전 모델이랑 거의 좀 유사하게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디피전 기반의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의 그 모델과 ACT 모델을 비교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서 이 ACT 모델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몰 VLA랑 XVLA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해당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야 이제 작동이 돼서 해당 부분이 인스톨 부분이 있지만 ACT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운이 되어져 있어서 딱히 설치는 없고 그 부분에서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다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1DB 부분이 있는데 요 1DB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뭔가 이 학습에 대한 로스나 아니면 그런 걸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한 이제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1DB를 쓰는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뭔가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그 용량적인 부분에서 좀 꽉 차가지고 제가 삭제를 해가지고 뭔가 지금 결과가 지금 안 보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요걸로 이제 그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나 아니면 로스 값이 얼마만큼 떨어지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데이터 뭔가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 그런 결과적인 수치적인 결과가 저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학습 관련 확인하기 위한 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디비 설치를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아마 여기서 좀 더 뭔가 여기 창 들어가서 설정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직접 한번 찾아보면서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발표드리자면 이제 이거 해당 이제 USB 포트 확인과 이제 카메라 확인 등 같은 이제 좀 이제 뭔가 실습 관련적인 부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우측 상단에 이제 뭔가 이제 실시간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지금 OMX AI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 여기 제가 CLR 코드를 치면 아마 그 영상이 뭔가 이제 움직이거나 이제 반응을 하는 실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였습니다. 먼저 네, 이런 이제 USB 포트 확인이 있는데 이제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카메라나 이제 로봇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PC나 하나의 이 좀 이제 GPU 보드에 이제 뭔가 다양한 이제 USB 포트를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가 이제 USB 포트인지 아니면 뭐가 카메라 포트인지 이제 뭐 그런 확인하는 그런 이제 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빨리 확인하고 가능하도록 위해서 이런 이제 르로봇에서 르로봇 파인드 포트 이런 기능을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목소리가 끊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르로봇 파인드 포트 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USB 포트를 빼고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몇 포트인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이런 포트가 몇 번 USB 포트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뭐 학습 뭐 텔레어피로 데이터셋을 쌓거나 아니면 폴리스를 돌리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값을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팔에 포트를 C 타입 포트를 빼서 이제 이 포트를 확인해 줬는데 지금 이걸로 이제 C 타입 포트는 이제 TTY ACM 0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팔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부분에서 ACM1이라는 값을 이제 USB 포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하단 부분에 이제 카메라 확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치면 네,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에서 이제 상단 카메라와 그리고 로봇 탑뷰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로봇팔의 리스트 뷰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해당 포트가 몇 번 비디오 포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로와 세로에 대한 이제 값과 그리고 FPS가 몇 가지 가능한지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FPS에 대한 값이 중요한데 이 FPS 값이 만약에 저희 입력 값이 FPS 값보다 이 FPS 값보다 높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뭔가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FPS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레임마다의 이제 명령하는 이제 횟수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찾아보면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 대한 포트 부분과 이제 USB에 대한 포트를 확인했는데 뭐 지금 한번 일단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리오퍼레이션만 한번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이제 정상 작동하는 것을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화면과 같이 이제 이니셜 포즈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데이터셋을 쌓는 과정에서 저렇게 지금 하단을 보고 있는 것보다 저렇게 이제 얼굴을 상단을 이제 카메라를 윗부분으로 해야 뭔가 다음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밑에만 보고 있으면 이제 지금 제가 카메라 영상은 지금 제가 안 띄워놨는데 뭔가 그 밑에 부분에 저런 이제 프레임이나 이제 선들이 보이면 좀 다음 동작을 가기에 좀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상단을 보게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동작을 가게 네 저런 상단으로 이제 이닛 포즈를 잡는 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넘어와서 다음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GUI를 사용을 해야 좀 시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러스트 데스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제 화면에 접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레코드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레코드 부분은 이제 로봇 레코드 그리고 그 로봇에 대한 이제 팔로우인지 리던지를 이렇게 적고 그리고 그거가 앞서 봤었던 이제 그 로봇에 대한 포트 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로봇 아이디는 이제 저희가 OMX 팔로우 로봇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작성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제 카메라에 대한 정보값을 기입해 줍니다. 아까랑 똑같이 FPS 30, FPS 10으로 적고 한데 요거는 이제 조그만 뭐랄까 팁 같은 거긴 한데 요거 보면 이제 카메라 1, 카메라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아마 뭐 가끔 이제 GPT한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리스트, 탑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메라 명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1, 2라고 한 이유가 이제 스몰 VLA가 이제 학습될 때 이제 그 명이 이제 카메라 1, 2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그때 돼서 이제 카메라 1, 2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카메라 원투로 하면 스몰 VL에 학습할 때 이제 바로 학습될 수 있고 오류를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카메라 원투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뭐 아마 그냥 리스트나 탑뷰 이렇게 작성해도 되긴 하는데 작성하고 후에 뭐 바꿔줘도 되는 부분이라 딱히 크게 상관이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기서 이제 팔로워에 대한 설정을 적고 하단에는 이제 리덤에 대한 설정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셋 리포지터리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거 해당 데이터 셋에 대한 이제 아이디를 적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데이터 셋에 대한 저장 위치를 적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로 확인이 가능하니 이렇게 이 캐시 파일에 허깅 페이스에 르로봇 아마 그 데이터셋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repository 아이디가 해피에 이제 OMX red cube left blue box 요거에 대한 파일명으로 해서 저장을 한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해피 말고 해피 윗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셋에 대한 readio에서 이제 패스크에 대한 이제 라벨링을 이제 pick up the red cube and put it in the blue box라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그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라벨링이라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해당 그 태스크에 대한 이제 라벨링을 통해 이제 VLA나 그 학습을 돌릴 때 이런 해당 텍스트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VLA를 돌리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라고 제가 알기로는 네, 데이터셋에 대한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셋 학습할 때에 대한 fpath에 대한 값을 줬고 있는데 요거 부분에서도
이제 특징이 있는 부분이 이제 FPS 30이라고 하는 게 이제 FPS 값이 만약에 제가 15나 이제 카메라 값이 이제 15가 있다고 해서 15 값을 적으면 아마 저 로보팔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텔레오피를 하면서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거가 디폴트 값이 이제 30이니까 이제 FPS 30으로 해주시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FPS 카메라가 15가 있다 보니까 15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저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떨림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셋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저장 값이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기 위한 텔레어피에 대한 이제 얼마만큼 재워주기를 던져주겠냐라고 생각을 해주는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FPS 30으로 해가지고 텔레오피를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넘 에피소드라고 어 이게 그 에피소드 횟수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거 세 개가 이제 세트다 보니까 세 개 세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에피소드 타임 이제 해당 에피소드 하나의 에피소드를 할 때 몇 초 동안 에피소드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적고 그래서 이때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리셋 타임 예를 들어서 pick up the red cube and put in the blue box를 하면 이거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수행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레드 큐브를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해야 되는 이제 준비 시간이 또 다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시간을 어느 정도에 대한 세컨드를 가질 거냐 해서 리셋 타임을 적고 그리고 그 이런 태스크를 몇 개의 에피소드를 총 수집할 건지에 대한 에피소드 수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25개의 에피소드를 해서 총 이게 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이제 20초가 걸리고 그리고 그 20초를 이제 총 25번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셋 푸시 투 허브랑 디스플레이 데이터 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데이터 툴 같은 경우는 요거 제가 러스트 데스크 부분을 보면 네 보면 제가 지워놨는데 여기 아마 좀 이따 뭔가 하나 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카메라 값이나 이제 카메라 GUI 같은 게 뜨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데이터셋 푸시도 허브 폴스 트루 같은 경우 하면 이렇게 데이터 이제 허깅 페이스에 이제 그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셋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인트 값이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트루를 하게 되면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터미널에서 이제 로보 그 허깅 페이스에 대한 아이디랑 이제 접속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일단 false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주의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Recording episode 0.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데이터 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되는 이제 카메라 값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Reset the 조인트 값이 environment.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아마 그 조인트에 대한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Recording 그래가지고 episode 1. 이런 식으로 GU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용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 Recording episode 0. Reset the environment.
Recording episode 1. Stop recording. Exiting. 네. 지금 총 2개의 에피소드를 있습니다. 지금 이 CLI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온 로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레코딩 에피소드 0으로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에피소드가 레코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딩을 되기 시작하면 이제 reset the environment,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동안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15초 동안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이제 15초가 지나면 이제 reset the environment를 뜨면서 5초 동안 이제 환경을 다시 재구성해라라고 경고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때 이제 제가 해당 초록색을 다시 원점으로 두고 다시 처음 부분을 돌아가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을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데이터셋 두 번째를 이제 수집하겠다라고, 이제 데이터셋 다음 거를 수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 위치가 0. 네, 여기 맞네요. 리코딩 에피소드 데이터셋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지금 거 같은 게 이제 원이 마지막이었다 보니까 다음 이제 reset the environment가 안 떴네요. 네, reset the environment 안 뜨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저장이 이제 완료가 됐다. stop recording에서 완료가 됐다 합니다. 아까 근데 요 영상이나 그 상단의 영상에서 봤다시피 15초 안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태스크를 다 못 끝내고 이니셜 포스로 못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로봇이 멈춰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일관적인 이제 태스크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부분이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고려를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앞서 말했던 대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데이터셋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데이터셋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의 이제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치면 이제 해당 결과처럼 나오는데,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한 데이터셋이 어디 저장됐는지와 아이디 값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총 이제 토탈 에피소드가 2개였었죠. 토탈 에피소드 값과 이제 토탈 태스크, 그리고 이제 토탈 프레임 카운트, 그리고 에버리지 프레임 per 에피소드, 아마 이게 저희가 450이 나오겠고, 그리고 에버리지 에피소드 타임 이제 제가 15초로 했고, 아까 앞에서 FPS 값이 30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이즈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파이썬으로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쓰면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앞에서 봤던 FPS, 넘 에피소드, 넘 프레임 값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제 특징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멀지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데이터셋을 이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뭔가 한번 몇 번 돌려봤던 사람들은 알다시피 데이터셋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셋으로 인해 하나의 폴리시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폴리시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좀 뭐 안 좋은 데이터셋을 뭐 넣어가지고 좀 더 다양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이제 정확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셋 부분에서 좀 깨끗하고 좋은 데이터셋만 이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을 몇 개를 만들어서 이제 짧게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멀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해당 데이터셋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면 그 해당 데이터셋을 이제 삭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해당 repository ID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디 경로에 새로운 이 데이터셋을 삭제한 데이터셋을 어디 저장을 할 거냐 그런 이제 CLI 명령이라 부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데이터셋을 총 두 개의 에피소드를 오집 수집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없앤다 0, 1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없앤다를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월 저번까지 아까는 이제 에피소드 삭제 부분을 보았었고 지금 이제 데이터셋 멀지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 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데이터셋을 수집을 할 때 25개나 이제 한 뭐 20개나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데이터셋을 수집을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오류나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할 때 같은 이름으로 이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라벨링을 이제 10개는 뭐 pick up the red box 또 다른 10개는 pick up the blue box를 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또 VLA를 학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다른 태스크에 대한 학습도 시킬 수 있어서 이런 이제 merge라는 이제 로봇에서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마 좀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소리 좀 줄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데이터셋 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건 앞에서 똑같이 이제 해당 데이터셋이 혹시나 남아 있으면 또 같은 이름 파일이 있다 하는 그런 오류를 불러일으켜 먼저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해당 아이디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하냐 그리고 그거를 멀지한 값들 죄송합니다.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한다가 이 operation repository IDs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대표적인 그냥 파일명 같은 느낌으로 대표적인 명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new repository ID가 이거 네 개를 합친 이제 merge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해서 repository ID는 제가 그냥 첫 번째 거 그냥 이름 똑같이 썼고 new repository ID 같은 경우는 이 네 개를 이제 merge한 값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underbar merg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경로에 해당 네 개의 데이터셋이 있어야 네 개의 데이터셋이 이제 merge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 에피소드 30개의 에피소드가 이게 아마 제가 몇 개씩 데이터셋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해당 4개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총 에피소드가 30개가 됐다. 총 프레임은 6750이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그 똑같이 앞서 보여드렸던 파이썬으로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이제 삭제도 했고
머지도 있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스플릿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얼마나 가중치가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밸리데이션 셋과 그리고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트레인이 학습된 거 데이터셋이 아닌 따로 이제 테스트 셋을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뭐 분리를 이제 누르고 데이터셋에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네, 이거 분리는 되는데 분리를 하고 나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를 이 VLA 모델에 어떻게 돌릴지도 저도 살짝 감이 안 와서 그래서 아직 저는 한번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검증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혹시 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 밸리데이션 트레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셋을 merge까지 하고 이제 데이터셋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데이터셋 관련 부분은 여기 이제 허깅 베이스 치면 네,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해당 관련된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던 딜리트를 하거나 스플릿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서태스크도 뭐 기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다양한 부분을 이제 지원하다 하니까 만약에 궁금하면 여기 부분을 더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사용했던 것들 위주로만 알려드린 거라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폴리시 부분으로 이제 폴리시에 대한 학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스몰 VLA와 XVLA, ACT로 뭔가 CLI를 준비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뭔가 그 르로봇 자체에서 스몰 VLA, XVLA 그리고 ACT가 이미 패키지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앞서 다운만 받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스몰 VLA에 해당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바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언급했다시피 해당 폴리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먼저 저는 지우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해당 데이터셋을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폴리시 타입, 어떤 VLA를 활용해서 학습시킬 거냐 해서 여기 스몰 VLA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VLA 같은 경우는 여기 봐주시면 로봇의 XVLA 베이스 ACT 같은 경우는 타입은 ACT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입해 줌으로써 어떤 VLA를 쓸지 작성을 하고 아웃풋은 그 해당 폴리시에 대한 출력 값을 폴리시의 출력 위치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네임 같은 경우는 일단 잡네임 같은 경우는 이 학습에 대한 실험의 전체적인 이름을 작성을 한 거고 폴리시 리포지토리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 학습된 폴리시 식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학습된 모델을 어떤 이름으로 관리할지 지정하는 이제 옵션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학습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완DB에서 사용할 때 이름으로 실험 로그가 이 해당 이름으로 이제 표시되는 뭔가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만 스텝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총 2만 번 업데이트 한다라고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번 학습의 스텝에서 몇 개의 샘플을 묶어서 학습할지를 이제 말하는 건데 배치 사이즈가 5는 이제 한 번 업데이트마다 5개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40이라고 작성했는데 이거를 제가 작성했던 이유가 한번 이 스몰 VLA와 XVLA에 대한 이제 모델 성능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학습에 대한 랜덤성을 좀 더 이제 일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드 42로 해서 좀 살짝 일관적으로 최대한 고정해서 이제 실험에 대한 제한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DB enable true를 하면 1DB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해당 부분이 코드가 이제 로스 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DB 프로젝트에 이제 실험을 저장할 프로젝트 이름을 1DB 프로젝트를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푸시 투 허브는 해당 폴리시를 만들고 나서 이 허깅 페이스에 이제 저장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작성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돌려보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로딩이 되고, 그레이딩 폴리시에서 이거 부분에 클릭을 하면 요게 이제 1DB에 대한 데이터 그래프를 학습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습이 진행을 안 돼서 지금 그래프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학습이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시작되고 좌측에는 이제 그래프가 생성이 돼서 얼마나 로스 값이 떨어지는지 GPU 사용량이나 그런 값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봐주시면 이제 트레이닝이 54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폴리시를 많이 다 돌아갔다가 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나가면, 앞서 저희가 small v output directory output train 이름을 v015 batc라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output train 들어가 주시면, 네, 요 이름과 아니구나. 네, 요 이름과 오 v 네, 여기 있네요. 네, 요 이름과 지금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폴리시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컨트롤 C를 눌러서 현재 이런 식으로 1DB에 대한 데이터 값만 있고, 그리고 아무 폴리시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폴리시가 활성화된 거를 보고 싶다 하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포인트라는 이제 값이 만들어집니다. 체크포인트 값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시가 업데이트가 돼서, 네, 트리를 보고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피처, 트레이닝 모델과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 패키지에 대한 해당 그 폴리시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에 학습된 폴리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위치고, 뭐 XVLA도 똑같습니다. 네, XVLA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종 로봇을 겨냥을 했다 보니까 조금 살짝 작성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동일하고, 뭔가 달라진 부분으로서는 이제 bfloat 6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 정밀도를 지정하는 건데, bfloat 16은 일단 16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인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float 32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float 32를 살 경우 일단 정밀도는 높아지지만 GPU 메모리가 많이 사용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정밀도는 낮고 GPU 메모리가 사용량이 좀 감소된 이 플로트 16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좀 이 무공 모델이라 할지라도 GPU 메모리를 좀 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플로트 16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단은 이제 GPU를 사용할 거다. CPU밖에 없으면 CPU를 작성하는데, CPU를 작성하면 아마 학습 시간이 아마 몇 배나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오토 모드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 해당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XVLA가 데이터셋의 이제 액션의 구조를 이제 자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XVLA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종 로봇에 대한 액션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출력 값이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이종 로봇 관련된 VL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셋 구조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액션 디멘션은 20차원이란 한 것이 이제 지금 OMX AI 같은 경우는 현재 5축 로봇에 이제 그래퍼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총 6차원에 대한 디멘션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7축, 8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양팔 로봇이라 하면 7이 14, 14차원 정도에 대한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맥스 액션 디멘션으로 최대값을 이제 20차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기입해 주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폴리시 엠티 카메라 소는 현재 요 르로봇에 있는 XBLA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3개의 인풋을 감는 VLA 모델입니다. 그래, 이 XVLA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현재 카메라 인풋이 저희가 2개밖에 안 사용을 했다 보니까 카메라를 하나는 empty cameras로 지정을 한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해당 부분이 이제 rename map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observation 저희가 처음 데이터셋을 수집할 때 카메라 1, 그리고 카메라 2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XVLA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학습할 때 인풋을 이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2 이런 식으로 파일이 이제 코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카메라 1에서 이미지로 리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앞서 스몰 VLA와 동일하니 이 부분을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보여드리면, 네, 네, 음, 아까 혹시나 지금 저장된 파일이 있어서 삭제를 해주고,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은 제가 계속 이거를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붙여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 르로보 버전에서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음, 바로 그냥 이제 파일이 이제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 연도,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플러스로 더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부분처럼 이제 영수 쪽으로 이제 오류 부분이 뭔가 안 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뭔가 많이 디벨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아직까지는 이 그 전 모델인 5.1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돌리면 또 앞서 그 1DB로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습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시간 42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만 똑같이 앞서 봤던 이만 스텝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CT도 앞서 동일하게 진행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실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뭐 실행을 시키면 뭐 똑같이 뭔가 이런 파일이 있으면 또 파일이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뜨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대부분 다 네,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당 이제 VLA를 돌렸을 때 부분에 이제 영상은 제가 이후에 이제 영상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앞서 그 다음 이제 로봇 허깅 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시를 실행했을 때 이 레코드가 아니라 롤아웃으로 작성합니다. 이제 롤아웃으로 하면 이제 그 사용자가 컨트롤 C 누를 때까지 계속 반복 동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코드를 똑같이 불러오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폴리시로 로봇을 제어하다 보니까 리더암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리더암을 빼고 그거에 대한 폴리시 패스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패스에 이제 앞서 여기서 보았던 AI 여기에 체크 포인트에 이제 썼던 이제 2002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요거를 이제 불러옵니다. 네. 이 학습된 폴리시 파일을 이제 불러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게 또 이제 레코드다 보니까 앞서 그 레코드를 하면 그에 대한 이제 또 파일이 저장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데이터셋에 대한 레포지토리에 저장된 값을 또 기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장된 기입된 값이 또 있으면 또 이게 또 안 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 또 데이터셋에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CLI로는 일단 이런 방향성, 이런 식으로 돌아가구나를 먼저 인지를 해주고, 그리고 코드적으로 이제 이런 거 폴리시를 만들고 바로 그냥 뭔가 이런 이제 학습하고 이제 그 학습된 폴리시를 돌릴 때는 이제 이런 스몰 VLA에 대한 폴리시를 삭제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냥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폴리시를 갖고 오고 그 또 이 폴리시가 동작된 그 저장 값을 또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dataset single task는 pick up the red cube and put it in the blue box. 이거가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기입된 그 값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명령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로봇 하나를 이제 빨간색을 잡아서 상자에 넣거나 아니면 파란색을 잡아서 상자에 넣거나를 두게 되는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머지해서 같이 합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pick up the red cube and put it in the box, blue box라고 하면 이제 red를 찾아가서 지가 red를 잡고 넣고 아니면 blue라고 하면 blue라고 이 텍스트를 VLA가 인식을 해가지고 blue를 잡고 이제 넣는다라고 간단하는 그런 이제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셋 FPS는 8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도 이제 스몰 VLA가 이제 VLA라는 이제 모델을 이제 유튜브로 많이 뭔가 검색을 하면 뭔가 로봇이 VLA를 동작하는 이제 엔드 투 엔드 영상을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영상이 밑에 보면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배속되는 영상이 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FPS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끊기고 내가 학습했던 것처럼 막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좀 많이 디벨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런 FPS 8로 하면 아마 좀 많이 끊기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FPS 값을 좀 높이면 또 좋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높이면 이제 해당 값을 이제 카메라 값에 대한 FPS 값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따라오거나 아니면 그
그 CPU에 대한 뭔가 그 값을 뭔가 못 따라온다고 계속 로그가 뜨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돌려보면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일단 VLA를 구현한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나 아니면 현재 VLA 관련 이제 업종 사람들이 속도는 언젠가 미래에는 해결이 된다. 지금은 정확도가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먼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FPS 값이 너무 느리거나 이렇게 답답하거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정확도를 높인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가지고 뭔가 VLA를 돌릴 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돌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레코드다 보니까 에피소드랑 그리고 실행 이거에 대한 레코드에 대한 에피소드 타임, 리셋 타임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다 에피소드를 이걸 폴리시를 돌릴 때는 1로 둡니다. 모르게 1 말고 2나 3 하면 다음 폴리시는 못 찾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데이터셋 너무 에피소드 1로 하고 에피소드 타임을 한 10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피소드에 대한 그 태스크를 움직이는 그 에피소드 타임을 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60으로 잡고 나서 제가 빨간색 박스를 두면 로봇이 픽앤플레이스를 하겠죠? 근데 그 아직 60초가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빨간 박스가 없으면 로봇은 인디 포즈로 돌아가서 대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거기다 또 빨간 박스를 두면 아니 에피소드 타임이 안 끝났으면 또다시 그 빨간 박스를 들고 다시 그런 이제 태스크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 데이터셋 에피소드 타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을 좀 여유를 좀 잡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푸시 투 허브는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브 페이스에 데이터를 넣냐 안 넣냐 얘기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그때 데이터셋 모을 때 이제 그 GUI 보냐 안 보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XVL이나 이제 ACT 모델 같은 경우 같은데 AC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 가지고 데이터셋 싱글 태스크 이거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뭔가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VLA 부분만 이런 이제 싱글 태스크를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야 VLA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 좀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리자면 어, 네, 그 제가 봤을 때 VLA 하나로 전부 다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스몰 VLA를 이제 컵을 잡고 계속 그 든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어디 도착하면 2개 한다?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어, 많은 이제 좀 고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뭔가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일단 예를 들어서 뭔가 컵을 집는다를 했을 때 이제 스몰 VLA랑 X VLA를 한번 해보면서 일단 그런 거를 뭐가 좀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그리고 뭔가 좀 더 안정적인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좀 더 데이 배치 사이즈도 높여보고 스텝 사이즈도 높여보면서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일단 괜찮은 폴리시를 하나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다음 그 폴리시를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태스크의 컵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원으로 다른 곳으로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원으로 다른 위치로 갈 때 이제 그때 뭐 그냥 그 무비2로 해가지고 그때처럼 그냥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그것도 이제 이런 다른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 다른 폴리시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컵 잡는 거 스몰 VA로 했다가 그리고 ACT로 이제 컵을 잡고 이제 고원이 골 포인트까지 이동할 때 동안 ACT로 이제 카메라 이제 리스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중심값을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잡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ACT 모델 학습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만약에 도착을 만약에 하면 그때 또 다시 스몰 베이리를 하거나 엑스 베이리를 하거나 ACT로 해가지고 그 폴리시를 작품에서 또 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폴리시로만 전 모든 태스크를 이룬다는 생각보다는 좀 여러 개의 폴리시를 활용을 해가지고 태스크를 이루면 어떨까? 저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ACT 모델을 이제 17개에 대한 폴리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이제 ACT가 자신에 대한 장점인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학습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 이제 그 17개 ACT 중 몇 퍼센트 정도가 그 ACT 이미지에 가깝냐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 퍼센티지가 높다 하면 그 ACT 학습된 폴리시가 동작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ACT 폴리시가 동작되다가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 해당 ACT 폴리시에 대한 퍼센티지가 좀 점점 낮아지네 그리고 다른 ACT 폴리시가 높아지네 하면 그때 또 폴리시가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하는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개인톡 연락해 주시고, 한번 주말이나 평일에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한번 여유가 된다 하면 연구실 오기 전에 한번 연락 주시면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 한번 학습도 해보고 폴리시도 돌려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